반갑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2020년 6월 29일 월요일이고요. 한국경제TV 리뷰 방송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제가 방송에서 사실 처음으로 멘트를 해본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다들 보셨죠? 바이오 트로이카의 시대, 바이오 트로이카 시대. 자,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 용어를 내가 쓰기 위해서 혹시 다른 사람이 먼저 쓴 사람이 있는가라고 봤는데, 트로이카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였지만 바이오 트로이카라는 표현은 사실상 쓰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 이제 거의 이거를 이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용어가 굉장히 일반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원래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소개해드린 날이죠. 자, 근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거를 먼저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잠깐 우리 지난주 금요일 소개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어갈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CS 윈드, KM 두 종목 들어갔고요. 일단은 제가 항상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렇게 관심 종목에 이렇게 넣어두고 확인을 하는데, 일단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그날 끝났습니다. 15.51% 급등하면서 급등 VI가 켜졌고 바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도 아까 오전에 6.12% 급등하면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 오늘 계속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CS 윈드 3% 수익 달성은 그냥 가볍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이제 리딩을 제가 중간에 해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3% 수익 나면은 전체 비중의 한 3분의 1 혹은 절반 정도를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비중 가지고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한번 보시면 제가 추가 의견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수익이 나시면은 절반이든지 3분의 1, 최소 못해도 3분의 1 이상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나머지는 제 의견 따라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KM 같은 경우도 사실 끝났어요. 이거 지난주 금요일날 소개해드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가 여기 보시는 대로 지난주 금요일 고가가 5.31% 급등했고요. 그리고 종가는 4.8% 정도. 일단 어느 정도 수익권으로 마감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아까 오전에 4.31% 정도 더 급등을 했으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매수하신 분들 3% 수익 내는 거는 굉장히 가볍게 진행이 되셨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요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적어도 3% 이상 수익이 여러분들 계좌에 찍히시면은 일단은 한 3분의 1 이상을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 가지고 이제 그 다음 금요일까지 제가 멘트 드릴 때까지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두 종목 오늘 마감됐고요. 이게 아까 제가 방송하다가 좀 웃었는데, 이렇게 빨리 마감이 돼버리면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또 이제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물론 매주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컨셉이긴 한데, 이게 사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종목 남발이에요. 1년에 한 주가 이제 한 53주 들어가잖아요. 53주 4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매주 제가 종목을 2개씩 한다고 하면은 매년 저는 거의 110개에 가까운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이게 너무, 그죠? 물론 장기 투자 종목은 제가 이제 매주 안 하고 조금씩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무 종목이 남발되는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단기 금요일 날은 어쩔 수 없고, 금요일 3% 수익이야 맨날 치고 빠지고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장기 투자 종목은 제가 최대한 종목을 한 달에 한 번 꼴, 사실은 분기에 한 번 했으면 제일 좋겠다 싶은데, 적어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꼴에서 분기에 한 번 꼴 정도는 종목을 준비할 테니까 너무 남발되지 않게, 대신에 한 번 딱 소개해드릴 때 정확하게 정말 좋은 기업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시장 얘기, 장기 종목 얘기하기 전에 오늘 시장 얘기를 제가 먼저 했는데, 이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몇 달 전부터 일단 제가 시장 항상 상승이 나올 때 이끄는 몇 개의 업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중에 1, 2, 3, 적어도 탑 3 업종과 종목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일단 하나는 무조건 IT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계속 설명드렸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바이오제약 기업들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주식할 때 일단 제 투자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숫자가 안 찍히는 기업, 즉 실적이 안 찍히는 기업을 사실 저는 안 좋아해요. 그리고 돈이 없는 기업도 안 좋아하고, 뭔가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기업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어떤 이제 대글로벌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글로벌적으로 정말 크게 인정받는 계기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제가 그래서 한 2달 정도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전체 기업들을 한번 다 살펴봤어요. 싹 다 살펴보고, 아까 보니까 바이오, 제가 이제
바이오 제약 기업 다 살펴보고 나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바이오 트로이카에서 세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그게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말씀드리니까 채팅창에는 몇몇 분이 좀 말씀을 좀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안 살펴봐도 아는 기업들이다, 뭐 유명한 기업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물론 이제 중소형 바이오 제약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세 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제가 출연한 방송이 한국경제TV이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종목을 소개를 할 만한 클래스의 방송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큰 종목을 준비를 했고, 두 번째로 대장이잖아요.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컨셉은 대장이에요. 근데 중소형주들이 이 시장을, 코스피 시장을, 코스닥 시장을 이끌겠습니까? 아니죠. 무조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항상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시장이 막 안 좋아도 삼성전자가 막 6%, 7% 올라가면 막 우리나라 지수가 1%, 2% 올라가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수 상승을 이끌고 이번 상승장을 이끌 거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수익률 싸움을 하면은 중소형주를 소개해드린 게 맞아요. 그러면 솔직히 전 편해요. 왜냐하면 그 중소형주 소개해드리고 수익률 막 100%, 200% 찍히면은 제가 오히려 더 낫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시장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다라는 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시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포인트고 업종 탑이 될 것이다. IT,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소개해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제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제가 제일 괜찮다 생각한 3개 종목을 소개해드린 거니까 괜히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가 이 3개의 기업을 고르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지수를 이끌 만한 종목을 준비했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제가 이 종목들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역대 우리가 보면요, 가장 큰 위기 상황에서 반등을 해서 이제 상승장까지 만들어졌었던 계기가 2번 정도 있어요. 2004년도 그리고 2009년도 상승장이 있는데 제가 각각의 시기에 차트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04년도의 상승장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입니다. 자, 본 차트는 보시면 이제 저점인 500포인트 때부터 고점인 2080포인트까지 지수가 4배가 넘게 올라왔죠.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이때 대장을 하던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 대장주를 한번 볼게요. 바로 현재 한국조선해양, 과거 현대중공업인데요. 보시면은 그때 당시 2004년도에 저가가 19,340원 요 정도 때부터 거의 1년이나 3년 만에 얼마입니까? 50만원까지 49만 9,620원, 거의 지수가 25배가 올라가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자, 제가 근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2004년도부터 진행됐었던 저 4년간의 랠리 동안에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거의 최고가를 찍은 게 2007년도 11월이었는데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 11월 때까지 거의 최고점을 만들었어요. 이게 대장주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실 게 뭐냐면은 지수가 예를 들어서 2007년도 11월 달에 고가를 찍었다. 그러면은 그 시기 비슷할 때 고가를 찍어주는 종목이 대장주인 거예요. 그 시장을 이끈 정말 오리지널 대장주인데 한국조선해양이 저때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2008년도 시기 한번 볼게요. 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최저 900포인트 대 근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 2년 기간 동안에 2200포인트까지 지수가 약 2.5배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대장주 역할을 하던 게 누구였냐 볼게요.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 저가 5,770원부터 최고 37,400원까지 거의 얼마입니까? 얼마 올라왔어요? 6배 가까이 올라갔죠? 2년 만에 그것도. 자, 이게 대장이에요. 물론 그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름은 하이닉스였죠. SK텔레콤이 인수를 하기 전이었고 SK텔레콤이 인수를 한 거는 저 고가를 찍었었던 2011년도 4월을 넘어서 그해 연말 11월 달에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인수를 하면서 SK 하이닉스로 이름을 바꿨고 그 이후에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밀리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인수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리고 이제 재료의 노출 때문에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어떤 그런 큰 시장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항상 우리나라 시장이 위기 상황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시장이 딱 반등을 하는 그 첫 번째 해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종목이 결국은 그 이후에 시장이 상승기에 들어가면서 랠리가 나올 때 대장 역할을 했다는 부분이 사실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제가 이거를 살펴봤는데 단연 2종목이 나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셀트리온. 자, 보시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19일 날, 3월 완전 최저점 찍을 때 3월 19일이었죠? 그날 13만 8,500원을 기록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33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보니까 주가가 138.99%라는 엄청난 수치가 올랐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디입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그날 19일 정도의 저가를 만들어 놓고요. 19일 정도의 저가를 형성을 하고, 최고가 86만 3천원을 기록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145.17%, 셀트리온이 138.99%,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45.17%, 거의 140% 근처의 흐름에 거의 비슷한 이제 상승률을 보였죠. 자, 근데 아까 앵커님께서 중간에 아까 질문 주신 게 카카오와 네이버인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카카오 볼게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최저점이 12만 7천원대죠? 그리고 보시면은 28만 9천원.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얘들도 100%가 넘었죠. 100%가 넘고 130% 정도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카카오 나왔죠? 네이버 한번 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13만 5천원부터 28만 9천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언택트 관련주, 사실은 이제 언택트 관련주로 엮였잖아요. 이게 언택트라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뭔가 이제 비대면 시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에 이제 올라왔는데,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업종 내에서 이 두 종목만이 저렇게 좀 뭔가 강한 모습을 보였고,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있는 업종과 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들어있는 이 바이오 업종, 두 업종 간에 개인들이 생각하는 뭔가 기대치가 사실은 좀 달라요. 아시겠지만 바이오 제약은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기업이고, 개인들이 제일 많이 투자한 업종이 바이오 제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포함되어 있는 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이 아무래도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바이오,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을 준비해 봤고요. 여기다가 제가 사실은 SK 바이오팜을 이제 포함시킨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과거 대형주의 신규 상장 이후 대부분 랠리를 펼쳤다. 2번, SK 바이오 팜의 경우 무조건 코스피 200 포함. 자, 무조건 SK 바이오팜은 코스피 200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MSCI 한국지수 편입 예상. 자,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SK 바이오팜을 포함시켰어요. 자, 이걸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과거에 대형주들이 신규로 상장을 했을 때 항상 이렇게 랠리를 펼쳤던, 주가도 랠리를 항상 펼쳤었던 어떤 그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이제 랠리를 펼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이 랠리를 펼치는 이유가 왜 펼치는지 기술적으로 저 3번에서 일단 설명을 드리는데, 그건 3번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SK 바이오팜의 경우 무조건 코스피 200에 포함될 것이다. 이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코스피 200에는 제가 봤을 때 시가총액 50위권 안에는 무조건 편입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근데 SK 바이오팜 이번에 돈 몰린 거 아시죠? 왜? 어마어마한 돈이 몰렸잖아요. 이게 과연 안 되겠어요? 시가총액 50위권에 안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럼 코스피 200에 당연히 포함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 세 번째 흐름인데, MSCI 한국 지수의 편입이 예상된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만약 SK 바이오팜이 코스피 200에 들어가고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MSCI 저 지수를 기준으로, 그 인덱스를 기준으로 많은 증권사나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데, 만약에 MSCI가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지수에 편입을 시키면은 당연히 외국인이랑 기관이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 비율을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저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반강제적인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주가가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지수의 어떤 상승 혹은 어떤 지수의 하락을 충분히 막아줄 만한 어떤 큼지막한 덩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SK바이오팜은 무조건 이번에 편입시켜야 됩니다. 트로이카에 무조건 편입시켜야 돼요. 그래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의견 드릴 때마다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사실은 종목을 소개를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SK바이오팜이 언제입니까? 내일 모레죠? 2일날인가 상장되는데 SK바이오팜의 흐름을 좀 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이랑 같이 한번 분석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각각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그 단기 종목 금요일 방송으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어차피 셀트리온 이 그룹주들은 조만간 아마 합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만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셀트리온 쪽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거고, 지금 어떤 그 인수합병 전에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사실 제일 나아요. 자, 어쨌든 셀트리온 보면은 제일 기본적인 어떤 특징, 차트의 기술적인 특징, 21선과 갭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좀 밀려서 21선까지만 내려와도 사실 제가 셀트리온을 굉장히 편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1선이 너무 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당장 어렵고 좀 기다려보자 라고 설명드린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떠 있어요, 둘 다. 근데 그나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좀 갭이 그나마 적긴 하죠, 셀트리온보다. 이게 오늘도 사실은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멘트를 하면서 또 아마 채팅창에서 또 난리가 났을 건데, 자,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삼성그룹 자체가 지금 뭔가 어떤 경영권 승계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많고, 지금 이 그 재무제표를 갖다가 좀 그죠, 분식회계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긴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참 말하기 참 조심스러운 이슈인데,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막 뭐 다른 이유보다는 주식이란 거는 원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주식에서는 수급이 깡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긴 한데, 그게 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말 그대로 회사가 이제 어떤 불확실 요인이든지 어떤 요인이든지 간에 그런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수급이 쏠리는 종목으로, 아무리 좋은 기업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우리 ICD 같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수급이 오히려 몰려 나가게 되면 주가가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주식시장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봤을 때 아무리 기업의 이미지가 좀 애매하고 다양한 어떤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의 주가는, 종목은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가 뭐 막 200만 원 막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사실 이건 100% 불가능해 라고 저는 말하진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수급이 만일 강력하게 외국인 기관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쓸어 담아버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안 가겠어요? 가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지금 뭐 한 80만 원 정도인데 이거 200만 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300만 원 갔다. 그럼 여러분들 그 생각 아실 것 같아요. 아,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사놓을 걸. 좀 짜증나긴 해도 좀 사놓을 걸.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다른 부분을 다 빼고 이제 기업의 어떤 순수한 부분만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이제 분식회계 관련 얘기가 나와가지고 재무제표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할 수 없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수준도 되게 많이 받고 있고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급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이미 좀 들어오는 경향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수급 따라가면 된다라는 그런 의견 드릴게요. 따라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시켰고, 사실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나마 갭이 좀 적어서 셀트리온보다 좀 나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일단 이것도 이번 주에 일단 흐름을 봐가지고 어떻게 할지 좀 결정을 할 테니까, 제가 좀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결정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조금 이제 시간 좀 두고 한번 제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 어떻게 또 될지 모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 말씀만 드리고 정리할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부정적이고 굉장히 좀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사실 그래요. 이런 이슈에 삼성그룹에 있는 기업이 이런 이슈에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삼성만 봤을 때는 에이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런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어쨌든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첫 번째로 좋은 기업을 잘 골라서, 두 번째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일단 수익을 내는 그 패턴의 종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진짜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질 만한 어떤 그런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좀 컨셉이 다른 어떤 추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사실 코덱스 레어리지를 소개해드릴 때도 그렇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제가 소개해드릴 때도 그렇고, 뭐 욕은 항상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누가 모르냐,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소개하려고 이 시간에 나왔냐, 시간 아깝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 컨셉에 맞춰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아무튼 제가 어떤 종목을 멘트하든지 뭔가 이유가 있구나, 얘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수익을 좀 내자라는 컨셉으로 제가 좀 전환을 했으니까 그 부분 살짝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가 좀 다 즐거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순수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맞춰서 제일 그래도 시장의 핫한 이슈, 어차피 시장의 어떤 수급 메인스트림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제가 생각해서 항상 염두를 해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딱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소개했구나 라고 딱 거기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테슬라 관련 이제 분석을 하면서 테슬라가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하나 또 슬쩍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운만 띄우고 끝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액면 분할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막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이런 이슈들 때문에 뭔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슈가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고 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액면 분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드릴게요.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을 50대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만만하게 5만원짜리 종목을 받겠잖아요. 지금 보면 이거 곱하기 50을 해야 되니까 삼성전자의 사실상 현재 주가는 260만원 정도가 돼야지 정상인 거죠. 여기 50배니까 현재 지금 52,600원이고, 자, 그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액면 분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장은 못하죠. 지금 입담에 올라있기 때문에 당장은 못하는데 어느 정도 그룹이 안정화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오늘 좀 지수 밀리는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전반적인 큰 흐름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효키라 LN솔리스 김상현 대표였습니다. 이번 주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